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부 학부장 박창권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법학부에 와서 소기 계획하신 바 목적과 성과를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교수진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학부의 목적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학사 학위를 형식적으로 취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원과 같이 특정 시험을 합격하는 데 목적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법학부의 목적은 대학으로서 여러분들이 졸업 후 진정한 법 전문가로서 실력을 양성할 수 있는데 그 최종적인 도달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강의와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부를 입학하셨는데요. 그러면 대학이란 어떤 교육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교육은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는 다릅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정형화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교육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교육이라는 것은 이를 넘어서 학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학문이란 무엇일까요? 학문이란 특정한 전문 분야의 체계와 이론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학하신 많은 분들 중에는 이미 법 실무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 실무는 구체적인 사례의 법을 적용하는 여러 경험들이 축적일 뿐 법 체계나 이론을 학습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법학은 법 실무를 넘어서 법 체계와 이론을 합숙하는 과정. 법 체계라는 것은 원칙과 예외, 원리와 개념으로 구성되어서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습득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법 도그마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할 때, 특히 실무를 경험하고 공부를 할 때 내가 생각했던 법학 공부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법 과목에서 첫 번째 과정인 총론 과목을 공부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민법 총칙, 형법 총론, 헌법 일반 이론 등이 법학에서의 총론 과목인데요. 이런 총론 과목은 해당 법의 가장 이론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한번 이를 다른 것에 비유해 보도록 하죠. 건물을 짓는 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멋진 건물이 써 있죠? 그렇죠? 그 건물을 짓는 과정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그 건물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길을 놓고 토대를 닦는 작업, 그 위에 여러 가지 기반 작업을 한 후에 비로소 하나씩 건물을 세워 올라가는 거죠. 법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이 되는 이론적, 체계적 기반을 먼저 쌓아가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왜 법을 그 사례에 적용할 때 왜 그렇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런 경우에 법은 왜 그렇게 해석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체계적인 구축 작업을 하나하나 이루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법률과 판례를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부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들이 법률과 판례를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법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확보해가는 데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차근차근 인내를 가지고 총론 과목부터 꾸준히 단계를 밟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하신 분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학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입니다. 보통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법학을 먼저 공부한 후 사회에 나가서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분들입니다. 또 한 분 유형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미 사회에서 법 실무를 많이 경험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좀 공부해보고자 법학부에 입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좀 직업 활동을 하신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직업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생활함에 있어서 법을 공부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오신 분들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이런 분들은 동기부여가 투철하기 때문에 다른 오프라인 대학과 비교하여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의 효과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법 실무를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법 실무를 했다는 그런 경험에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를 공부함에 있어서 법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약간 마음을 놓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학을 공부하는 것과 법 실무 경험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학교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법 실무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법학을 공부해야지만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학문에 대해서 보면 법학이라는 학문은 단순히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는 달리 교수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이 법학이라는 학문을 상호 소통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가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교수와 학생이 학문의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학문의 동반자로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태도입니다. 물론 강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고해보고 또 스스로 생각해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궁금하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해당 교수님께 질문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즉 자발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생각 제기도 가는 그런 자율적인 학습 소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수진도 학생들이 질문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의 답변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체적 자율적 학습 태도로는 여러분께 요구되는 것은 바로 스스로 학사 일정을 챙기는 태도입니다. 오프라인 대학과는 달리 온라인 대학은 여러분의 학사 일정을 누구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대학은 같은 강의실에 함께 동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언제 시험을 볼 것인지 또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생들끼리 같은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자연스럽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대학은 컴퓨터 모니터링 앞에 혼자서 있기 때문에 자칫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관리가 있지 않으면 필요한 이수학점, 학사 일정, 필수 과목, 시험 등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이러한 것을 챙기는 그런 자율적인 학습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강이라든지 비교과 과목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챙겨보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학부를 졸업하여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졸업 이수 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요. 전공 필수 과목을 모두 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법학부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이 입학하면 처음 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학교 홈페이지인데요. 여러분의 캠퍼스입니다. 여기 로그인을 하시면 강의실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외에 필요한 정보와 특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본 졸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 바로 졸업 이수학점인데 이것은 여기 학사 안내에 있습니다. 학사 안내를 들어가 보시면 졸업 안내에 졸업 요건이 있는데요. 이 졸업 요건을 클릭해 보시면 자, 밑에 보면 졸업 학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법학부의 졸업 학점은 다른 학부의 졸업 학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졸업 학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양 학점, 전공 학점이 있고요. 전공 학점은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이 있습니다. 자, 법학부 같은 경우에는 교양 27학점, 그리고 전공 필수 18학점, 전공 선택 21학점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를 이수해서 총 13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양 27학점, 전공 18학점, 전공 선택 21학점과 더불어서 이에 플러스 이걸 다 포함하여 총 13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거죠.
앞서 설명한 132학점은 1학년 신입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132학점, 한 과목당 총 3학점이니까요. 44과목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4과목 중에서 교양이 9과목 27학점, 전공필수 18학점 6과목, 전공선택 21학점 7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서 총 44과목 132학점을 들어야지만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입생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3학년 편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32학점 44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은 편입 시 이미 66학점은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학 시 나머지 66학점만 취득하면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양 과목은 제외되고요. 다만 전공 필수 18학점 6과목, 전공 선택 21학점 7과목은 신입생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수를 해야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설명한 내용들 중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전공 필수 18학점, 즉 6과목입니다. 그럼 법학부 전공 필수 과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학사 안내를 들어가서 여기 전공 안내, 전공으로 들어가 보면 각 학부마다의 전공 필수 과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전공 필수 과목 쭉 내려가 보면 법학부 같은 경우에는 6과목이 전공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학개론, 헌법일반이론, 행정법 총론, 민법 총칙, 민사소송법 1, 형법 총론. 자, 이 6개 과목은 전공 필수 과목이고 이 과목 중 어느 한 과목이라도 빠뜨리면 졸업할 수가 없으니까 꼭 확인하여 모두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신입생은 4년, 편입생은 3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만 편입생 같은 경우에도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신입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법학이 좀 적성이 맞다 싶으면 좀 더 빨리 들으실 수가 있고요. 법학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편입생들이라도 기한을 좀 늘리거나 2년 이상을 해서 제대로 공부하여 법 전문가로서 실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편입생이라도 시간을 더 늘려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학부는 실력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충실도라든지 깊이, 그리고 성실도에 있어 다른 오프라인 대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강의를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많은 것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법학부에 와서 어떤 과목을 어떤 순서로 공부할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학부에는 다음과 같이 많은 교과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초법 2과목, 그리고 기본법 22과목, 전문법 17과목, 그리고 교양에서 법과 관련된 1과목, 그리고 타학과 법 관련 과목 9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 수는 다른 오프라인 대학, 온라인 대학과 비교해도 훨씬 적지 않은 보다 많은 법과목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법학과 재학생이 7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강의 수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법과목을 개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목들을 필요하신 분들은 132학점, 졸업 이수학점에 한정하지 마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더 많은 과목들을 들어서서 여러분들의 법 실력을 늘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그럼 법학부에 어떤 법과목이 있는지를 살펴보려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로그인, 아까 전에 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건 제 화면인데요. 교수 화면과 또 학생 화면이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게시판이 있고요. 게시판에 들어가서 학부 공지를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일 위에 법학과 법과목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법학과에서 개설해 놓은 법과목들을 쭉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기초법 과목, 민사법, 그리고 공법, 형사법, 상사법, 노동법, 전문법, 조세법과 같은 다양한 과목들을 설명해 놓고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 과목들을 보고 법학과에는 이런 과목들이 있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또한 그 밑에 타학과 법 관련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법학과 법 과목은 아니지만 타학과에서 법과 관련된 과목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봐서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신 다음에 관심 있는 과목들을 공부하시면 좀 더 법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이러한 타학과 법 관련 과목들은 법학과 전공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학과 전공 과목으로 이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하신 분들, 워싱턴 DC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법과목 83학점을 취득해야 되는데 타학과 법 관련 과목, 이 과목들은 이러한 83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본 법 과목들에 대한 설명은 그런 학부 공지를 통해서 그 법 과목들의 내용과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부 소개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법학부를 클릭해 보시면 법학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법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교과목 안내 이것을 클릭하시면 자, 1학년 1학기 과목부터 4학년 2학기 과목까지 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것은 이 순서대로 법과목들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법과목 외에 경제학 원론, 회계 세무와 기초, 법, 예? 이런 것과 같이 법이 아닌 과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법 아닌 과목과 법과목의 구분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학부 공지의 법과목을 보시고 법과목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을 수강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에는 이러한 홈페이지에 있는 교과목 안내에 있는 순서대로 1학년 1학기 과목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들어보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편입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입생도 신입생과 마찬가지로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과목부터 순서대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부에 들어가 보면 교육과목 옆에 교과과정 로드맵이 있거든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여러분들의 과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학부는 기초법, 기본법, 전문법 과정의 3단계로 나누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부분은 이러한 단계별 로드맵인데요. 특히 단계별 로드맵에 있는 과목들이 전부 다 법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취득하기 위하여 83학점을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계별 로드맵에 있는 법 과목들을 들으시면 됩니다. 한편 법 과목 중에서 가장 중심을 두어야 할 과목들은 바로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기본법 중에서도 공법, 민사법, 형사법인데요. 공법, 민사법, 형사법, 기본법은 중고등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에 해당합니다. 즉 공법, 민사법, 형사법을 기본 3법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이 기본법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리걸 마인드, 법적 사고를 형성하는 데 기본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국내 변호사 시험에서의 시험 과목이기도 하죠. 한번 그 과목들을 보도록 할까요? 공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 일반이론, 기본권론, 국가권력론, 행정법 총론, 행정법 강론이 있고요. 민사법 기본법으로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총론, 채권법 강론, 친족상속법, 민사소송법 1, 민사소송법 2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으로는 형법 총론, 형법 강론, 형사소송법이 있죠. 자, 이들 기본법 과목은 가능한 한 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법 과목들이고 법적 사고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목들이기 때문이죠. 한편 여기 기초법 과목이 있는데요. 법학개론과 법철학이 있습니다. 자, 법학개론은 뒤에 볼 기본법 과목 전반적인 것을 공부하기에 앞서 이 기본법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입문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철학은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인문교양 과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초법과 기본법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이제 전문법 과목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법학부에는 다양한 전문법 과목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전문법 과목을 듣지 마시고 이러한 기본법과 기초법을 먼저 다 들으신 후 전문법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입생 같은 경우에 본인이 3학년으로 편입했다고 해서 아까 전에 교과 과정에 있는 3학년 과목도 들으시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편입생도 신입생과 마찬가지로 1학년 1학기 과목 그리고 이러한 기본법 중심으로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여기 보면은 헌법 일반 이론, 민법 총칙, 형법 총론이 있죠.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총론 과목입니다. 즉 그 해당 분야의 법 과목에서 가장 이론적인 부분, 기본 개념과 원리를 다루고 있는 과목들이죠. 따라서 법은 처음 공부할 때 더 어렵습니다. 왜냐, 추상적 원리와 개념으로 이루어진 총론 과목을 먼저 듣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참고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면 뒤로 갈수록 사례와 더 밀접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공부 방법도 신입생이나 편입생이나 법을 처음 공부하는 있으면 똑같습니다. 먼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와 교환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강의를 듣고 교환을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해서 또 스스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작업. 이게 바로 법을 공부하는 전체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쓰고 정리하는 것은 공부하시는 분들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은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법에 있어서 여러분들 학문의 주체로서 능동적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것은 강의를 듣고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체득해 가는 것, 이것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 읽고 쓰고 정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항상 고민해 가면서 함께 병행하여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법학과에서 개설한 정규 과목 외에 특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법학부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전문가 특강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공부 방법에 있어 필요한 사항, 또한 시주에 맞는 적정한 특강 과목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사법 특강, 공법 특강, 그리고 미국 변호사 준비 특강, 다음에 공무원 자격시험 특강, 공부 방법 특강, 여기에는 이제 법률 정보 찾기, 판례 검색, 법령 검색, 또 법률가의 글쓰기와 같이 법률가로서의 어떤 글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또 민상사법 특강, 그 외에 AI와 관련된 특별법 특강 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특강 등 다양한 특강들이 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다음 여러분들이 들어간 학부 공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로그인을 하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게시판에 들어가서 학부 공지를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공지란에 이러한 특강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강 영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지에는 AI와 법특강 시리즈가 있고요. 그러면 AI와 법특강과 관련한 다양한 특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로스쿨 및 변호사 시험 특강, 법률가의 글쓰기 특강 시리즈와 같이 여러분들이 시주에 적합한 법 내용이라든지 공부 방법에 대한 특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을 보면 그동안 이루어졌던 여러 특강 영상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다양한 특강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트 시험 특강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강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미국 로스쿨 및 변호사 시험 특강 시리즈를 수년에 걸쳐서 미국 데이턴 로스쿨과 MOU를 체결하면서 많은 강의들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 워싱턴 DC 시험 변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특강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 밖에 공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강의를 듣기 전에 해당 교수님의 강의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총 4가지 평가 방식이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각 강의마다 그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강의를 듣기 전에 강의 계획서를 꼭 읽고 그 교수님이 요구하는 평가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강의 계획서에는 강의에 필요한 어떤 주교재, 즉 교과서도 같이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꼭 참고하여서 구매하여서 함께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간 엄수입니다. 온라인 대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리포트 제출이라든지 시험은 정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나면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퀴즈 시간, 그리고 시험 시간 같은 경우에는 꼭 확인하셔서 해당 시간 내에 꼭 반드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만의 나만의 시간표를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대학의 장점이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차 강의를
바쁘다는 이유로 다음 주차로 미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한 주, 두 주 강의가 밀려지면 나중에는 한 주당 서너 강의를 3, 4주차 강의를 한목에 들어야 될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해당 주차에는 그 주차 강의를 반드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주차에 그 과목을 반드시 듣는 팁 중에 하나가 바로 나만의 시간표를 만드는 방법이죠. 나만의 시간표란 뭐냐? 오프라인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특정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도록 시간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학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온라인 강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저녁 7시부터는 헌법 일반 이론을, 수요일 저녁 8시부터는 민법 총칙을 반드시 듣도록 강의 시간표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그 시간대에는 반드시 해당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율적인 학습 태도이죠. 온라인 대학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주차 강의는 미루지 말고 그 주차에 해당 주제에 반드시 듣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전에 말씀드린 나만의 강의 시간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주일 중 월요일 7시는 헌법 일반 이론, 저녁 그리고 수요일 8시는 민법 총칙과 같이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해당 주차 해당 강의를 반드시 듣도록 딱 스스로를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표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시간이죠. 객관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관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죠. 따라서 우리 학교에 오신 분들 중에는 직장과 학업을 같이 병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경우에는 일과 학업을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에너지 배분이 필요하고요.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무리하여 내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각자 자신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시간 배분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계절학기 수업을 잘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학교는 여름 계절학기, 겨울 계절학기 과목들이 있고요. 여름 계절학기 과목은 1학년 1학기 강의 신청 시에, 겨울 계절학기 과목은 1학년 2학기 강의 신청 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학기 수업을 확인하여 계절학기에 있는 수업은 해당 학기에 듣지 않고 계절학기에 들으면 1년 내내 모든 과목들을 이렇게 시간 배분하여서 많은 과목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계절학기 수업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만의 학업 계획을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조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입학하셨을 때 너무 열정에 넘쳐가지고 법과목을 6과목을 듣는다든지 또는 1학년 또는 편입생임에도 불구하고 3학년, 4학년 과목이 자기가 관심 있다고 먼저 듣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무리한 학업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법학부 홈페이지에 있는 교과 과정의 순서대로 또 단계별 로드맵에 있는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법과목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처음에 법을 들을 때는 법과목을 3개 정도만 들어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적성이 맞다라고 할 때는 그 다음 학기에 법과목을 늘릴 수가 있고요. 나는 법이 좀 어렵다라고 할 때는 법과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이 생소하고 낯서는 경우에는 전공 필수 과목인 법학 개론 그리고 교양 과목으로 생활법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들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목들은 기본법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이 어렵다고 또 법이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 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들입니다. 법학 개론은 전공 과목으로 이수되지만 생활법률은 교양 과목으로 이수된다는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부하실 때에는 시험용 법전 그리고 법령 판례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용 법전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옆에 법률 조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전을 함께 두고 해당 교과서에 나오는 법전을 찾아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법전의 밑줄도 치고 입체적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용 법전 중 가장 권해주고자 하는 법전이 바로 현암사에서 나온 변호사 시험 법전입니다.
이 변호사 시험 법전은 국내 변호사 시험을 볼 때 시험장에서 배부하는 법전인데요. 이게 해당 연도 2월 달에 시중에도 판매가 됩니다. 가장 필요한 법 규정들, 법 조문만 있는 법전이고요. 이 법전이 여러분들 교과서 공부하면서 함께 참조하는 법전으로 가장 적합하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법전을 구입하실 때에는 법전에 법 조문만 있는 것을 선택하시지 판례나 추가 설명이 있는 법전은 가급적 선택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법전이 이 변호사 시험 법전입니다. 다음으로 법령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법령이나 판례를 직접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법령 검색과 관련한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 검색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법제처를 먼저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법제처를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 필요한 법령을 여기 쳐보면 바로 나옵니다. 자, 여기 민법 쳐볼까요? 민법을 치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법 조문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여러 조문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법 조문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종합법률정보 이렇게 쳐서 보시면은, 예, 사법정보 공개 포털이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예, 네, 여기 지금 종합법률정보라고 있습니다. 여기 판례를 클릭해 보시면, 예, 그럼 여기 사건 번호가 있죠. 이 사건 번호로의 이 판례 번호를 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판례가 나옵니다. 다음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결정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치시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판례 법령 통계, 여기서 판례 검색을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판례 번호를 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판례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법전 판례 사이트, 법령 사이트를 잘 검색하여 입체적으로 교과서와 함께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법령 검색 방법, 판례 검색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 특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학부 공지란에 특강 영상을 참조하여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공부할 때 교과서를 항상 같이 읽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교과서는 어떤 거냐? 그 저자가 법령과 판례를 잘 풀어서 해석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우리 법학부의 최종 목적은 법령과 판례를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법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법학부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법 전문가란 뭐냐? 바로 법령과 판례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교과서는 그러한 법령과 판례를 잘 풀이하여 해석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강의를 할 때는 교수님들께서 강의 교환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강의 교환은 강의를 위해서, 강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환만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금방 지식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부분을 교과서를 읽어가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많이 읽어야 하지만 나중에 법령과 판례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기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교과서를 구입하실 때에는 가급적 새로운 판을, 해당 연도 판이라든지 최근 판을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서는 각 교수님들의 강의 계획서 주 교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 교재에 있는 것이 바로 해당 교수님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교과서니까 이 교과서를 구매해서 함께 읽어가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교과서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강의들도 있습니다. 제 강의는 헌법 일반 이론이나 생활법률과 같은 강의들인데요. 자, 그런 강의들은 보면은 여러 가지 교과서를 함께 편집하여 구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과서들, 그 강의에서의 교과서들도 함께 구매를 하시면 나중에 관련 다른 과목에서는 주교재로서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구매해서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로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동기부여이죠. 향후 내가 법을 공부한 다음에 어디에 사용하겠다라는 목적의식이 뚜렷할 때 공부의 집중도도 높아지고 공부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뭐 여러 자격시험이라든지 대학원, 공무원 시험 등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으십시오. 내가 법을 공부한 다음에 이쪽으로 시험을 보겠다, 이쪽으로 진출하겠다 라는 목적의식을 반드시 가져야지만 그러한 동기부여 하에서 법을 더욱더 법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 법학부는 멘토링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그룹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자격 시험도 이러한 스터디 그룹을 많이 형성해 놓을 건데요. 이렇게 해서 혼자 공부하지 말고 멘토링이라든지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서로 간에 힘을 붙돋아 주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학하면 모든 여러 학우들을 뭐 온라인이라든지 어떤 방면으로 또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법학을 공부한다는 입장에서는 모두 다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입학 전에 모든 경험이나 배경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에서 순수한 학생의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서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상에는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공부하는 데서 순수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를 해가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물어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에 있어서 학사 일정이라든지 학교와 관련된 사항은 학교 Q&A를 통해서 글로 남겨주십시오. 또 법학부와 관련된 학사 일정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은 학부 Q&A를 통해서 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학교 Q&A는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학교 Q&A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글로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장학 등록이라든지 수강 시험 성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궁금한 사항을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기 또 자주 하는 질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올려놓았고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시려면 학교 Q&A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여기 학부 Q&A를 통해서 질문을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디시바 자격 사항과 같이 출석 인정 관련과 같이 이러한 법학부 학사 일정과 관련한 사항은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다, 또 강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다, 강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해당 강의 강좌를 들어가 보시면은 해당 과목에 이런 공지사항 강좌 Q&A 1대1 상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좌 Q&A와 1대1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좌 Q&A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개별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1대1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 비밀로 교수님과 해당 강의 내용이라든지 해당 강의와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정확한 내용을 빠른 시간에 답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판의 학과 Q&A, 학부 Q&A를 통해서 학사 행정에 관련해서 문의해 주시고 또 시스템과 관련한 문의도 이를 통해서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강의실에서 나와 있는 강의실 Q&A 1대1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 해당 강의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교수님께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 법학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법학부 전화라든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학교 담당 선생님께 연결시켜서 자세한 설명, 정확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법학부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 밖의 사항을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설명 내용은 학사 안내 그리고 학업 가이드, 여기에 이번에 한 학생 안내 영상을 모두 올릴 테니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번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기반으로
법학부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 학사 안내, 수업, 학업 가이드에 들어가서 법학부 학업 가이드의 영상으로도 함께 올릴 테니까요. 예, 추후에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법학부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바 잘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학과 교수진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